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마도 당장의 여러분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투자 대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아마도 재건축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신축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도가 높았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관심도가 예를 들어서 20이었다라고 한다면 관심도를 40 정도로 높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나왔던 부분이 노후도 기준이 택시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권 택지기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신도시 외에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지역들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분당이라든지 평촌과 같은 일기 신도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해운대. 자, 부산 해운대를 얘기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곳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화명지구가 있죠. 화명지구 같은 경우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구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지구들이 2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아마 노후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밖에도 대전의 둔산지구라든지 광주의 상무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인천의 연수지구 또는 선악지구 여기서 조금 더 얹게 되면은 9월 택지개발지구 또는 계산지구. 계산 같은 경우는 조금 연식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뒤에 있으니까 좀 그쪽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을 이 지역에 모멘텀이 있겠구나, 호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모멘텀, 노후계획도시,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때 영향을 받을 것들이 상승장처럼 당장의 영향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 1월 달부터 규제 완화가 나왔었을 때 많은 곳들이 관심도가 높았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음마, 그다음에 잠실주공호, 뭐 기타 나머지 강남 지역, 그다음에 이제 성북구 지역이라든지 상계동 지역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았다 한다면 이제부터 그 움직임이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분당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가격들이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 즉 금매가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곳들이 아마 이제 서울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될 텐데 아마도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거나 임장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분당 같은 지역이 갔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거나 사람들이 좀 많이 온다거나 부동산이 조금 더 바빠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가격 대비 다시 하방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아직 상승장처럼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은 추진체계도라는 게 바로 제 옆에 나오고 있죠. 그 추진체계도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본 방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금 제정을 하겠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있게 되면은 이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부분이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계획을 세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상 지역이 일기 신도시와 뭐 부산 해운대,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연수지구, 9월지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누구는 일기 신도시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노후도가 높은 이 지역들에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움직임들이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관점은 자연스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이 그저께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도시 특별법이 지정됐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와중에 또 누군가는 호들갑 떨고 들어왔다가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등락이 발생을 할 테니 이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가장 싸고
좋은 상태에서 시점에서 사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특정 노후 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10년 주기로 수립하면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결국 10년 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망 같은 경우도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움직여지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오고 그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노후도시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의 이 투자의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투자의 모멘텀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가치의 변화에 따른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에 따른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했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통해서 완화하고 적용시키는 그래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3종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준주거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최대 300%까지 상향을 한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역세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들인데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3종으로 올라갈지 준주거로 올라갈지 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넘어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먼저 베팅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언급되면서 당위성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가 해당이 가장 좀 높겠죠. 어떤 택지개발지구보다는 그동안 계속 이슈가 됐던 지역이니까 또는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500% 상향한다고 하지만 분당 같은 경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순회역, 서현역, 그다음에 미금역 수많은 지역이 있지만 모든 지역을 바로 그냥 500%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부터 순환 개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는 좋으나 맞힐 가능성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 지역에 투자를 하되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또는 가장 가격대가 싸게 나온 급매물들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즉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가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동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만한 모멘텀의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노후도시 특별법 관련된 골자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예전과 똑같고 자, 그다음에 특례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똑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택지개발지구들까지 포함됐다라고 하는 차원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지난번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시나 오해해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하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할 대상들이 선정이 됐죠. 이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이슈가 될 것이고 정부가 관심도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지역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자, 모세님께서 분당 금매 찾기 힘들어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분당 얘기가 그걸 언급을 했었었죠. 낙폭 과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 옆에 지역으로 움직인다. 자, 그렇다면 분당의 금매가 찾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은 그 다음에 실거주자들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분당에서 이동할 만한 그 지역의 동선 안에 있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에 해당되는 지역들 또는 대상 금액들 가격 9억 이하의 물건들 중에서 어느 지역을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국토부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요.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특정 지역,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기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했다. 그렇다면 그 지역 내에서도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 이제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있죠.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공 분양 부분 또는 공공 임대 부분 중에서 일부를 이주단지로 조성을 했다가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순환적으로 A지역을 개발하고 B지역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C지역을 개발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여기서도 A지역부터 개발을 하고 B지역, C지역을 개발하고 D지역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분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순환 개발로 인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노후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곳, 그리고 이슈가 된 곳,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2020과 21년 요때의 상승장 때처럼 무엇인가 나왔을 때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낙폭이 많이 나온 지역의 특례보금자리로서 충분히 괜찮은 지역,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들이 지금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